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조금 피부가 탄 것 같아요. 탔어요. 흐린 날씨라고 선크림을 안 발랐더니 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타셨네요. 긴장합니다.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홍대 플랫폼 P라는 공용 오피스에서 지내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길거리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답니다. 피부가 하얘요, 저는. 그러니까요. 되게 상반되는데요. 네, 돌아다니질 않아서. 그러면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한껏 밝게 바꾸신 우리 글지만 작가님께서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채소 늘려볼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이 주제 정하게 됐죠? 그때 한창 채식 관련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저희가 주제를 뽑아볼까? 이래가지고 각자 물어봤었는데 채소를 저는 좋아하지만 고기 먹을 때 네, 주로 싸먹는 편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고기 먹을 때 상추. 네. 아니면은 샐러드 같은 간단한 거? 네. 근데 채식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글지마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미 식물이나 뭐 나무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네네. 책을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최근에 산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지마 작가님부터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목부터 푸르른 초록색의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가져왔습니다. 네, 엄청 두껍네요, 책이. 네, 두꺼운데 약간 재생지 쓴 거라 무척 가볍고 네. 뭔가 읽고 싶은 도전 욕구가 생긴달까요? 네. 전 두꺼우면 일단 읽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은이는 조너선 사프란 포어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한창 이야깃거리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인기에 힘입어 17년도에는 미국에서 작가님의 동명저서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이 직접 제작에도 참여하셨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작년 19년도에 제2회 카라 동물영화제 상영작으로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네. 이 책은 정리하자면 어느 날 채식주의자가 된 소설가의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쓴 책이에요. 도입부가 무척 재밌다고 느낀 이유가 저희가 요즘에는 내 이야기 쓴 걸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에서는 약간 논픽션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게 픽션을 쓰는 소설가의 논픽션? 약간 이런 느낌이라 되게 도입부가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그런 느낌이네요. 소설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얽힌 할머니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또 재밌는데 네. 나중에는 무척 객관적인 이야기만 많이 넣어놨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점이 무척 볼만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작가님이 어렸을 때 채식을 해보려고 시도는 해보셨는데 매번 이제 실패라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기를 매번 먹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2년 동안 고기를 종류도 안 가리고 양껏 먹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본다면 그야 맛있으니까 라고 대답을 아예 써두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이제 소개팅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하게 되고 두 분이 무척 잘 통한다는 걸 알고 결혼과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또 가끔씩은 고기를 먹는 채식주의자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마음은 고기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 어울리다 보고 그래서 이 말이 뭔지 저도 가끔 채식하는 네. 그리고 자주 고기 먹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엄청 공감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던 중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작가님은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덧붙인 말을 읽어보자면 되도록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고기는 어디서 왔나? 어떻게 생산되나? 동물을 먹는다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실제로 이런 대답에 답을 하기 위해서 작가님은 공장식 축산업 종사자, 동물 권리 보호 운동가, 채식주의자, 독축업자 등 다양한 입장을 지닌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했고 소설가의 예민한 감수성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자료를 내세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채식하자라는 책과 무척 다른 면이 있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네네. 고찰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차례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야기, 전부,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의미부터 숨김이랑 영향까지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한 번씩 더 다른 것들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어떤 말을 봤는데 한 명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보다는 10명, 100명의 애매한 채식하려는 사람이 낫다는 말이 한 사람이 아무리 고기 소비량을 줄여봤자 그게 10명, 100명이 조금 줄이는 것보다는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다 같이 이런 걸 인지하고 좀 하루 정도는 고기 안 먹는 날 같은 걸 만들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바꿔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챌린지 하듯이. 제 친구들은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고기라고 하는 게 정말 약간 닭고기, 돼지고기 막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번 주에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는데 여기 써있네요 또. 그 트롤망 어업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의 바닥을 아예 다 쓸어버려서 이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잡힌 고기의 정말 한 2%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그냥 다시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호초가 다 너무 망가지고 이래서 바닷속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또 써있네요. 그 트롤망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잡는 수단이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느 방향에 얼만큼 모여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GPS로 추적을 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내는 게 얘네를 몰살시키기 위해서라고밖에 설명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잡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체 어획물의 2%밖에 먹지 않지만 그걸 위해서 100여 종의 다른 어종들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새우 0.5kg당 12kg의 다른 동물들이 다시 죽어서 바다로 던져진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고기를 못 먹게 된다면 참치나 연어 같은 걸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입장에서 그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하는 챌린지를 진짜 해보려고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요일로 할지는 아직 한번 정해줘 보려고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될 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연 작가님 책 봐볼까요? 네. 저는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간접적인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조혜정 작가님의 제주섬이라는 책입니다. 네.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제주라는 섬은 좀 굉장한 힐링의 공간으로 많은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주도에서 자신의 로망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지형을 살린 예쁜 카페들이나 서점들도 굉장히 많고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어느 순간 유행할 정도로 약간 여유가 부각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현대인들은 정말 식습관이 엄청 다채롭잖아요. 작가님도 그러세요? 친구들도 모임하면은 저녁에도 먹게 되고 회식도 있고 약간 그쵸. 다른 모임들도 있고 좀 기름지고 단고 짤고 약간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저는 좀 일상생활에 관련해서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일같이 부딪히는 빽빽한 빌딩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약간 과식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속에서 자신을 좀 돌볼 여유가 좀처럼 생기지 않기 때문에 끼니를 때운다는 표현을 좀 사용할 정도로 식습관이나 운동은 좀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될 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미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힐링의 공간이 되는 제주섬에 약간 여유롭고 초록초록하게 그려낸 이 책을 보시면서 좀 휴식도 취하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피자마자 한라산 소주가 나오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책 표지를 보시면 3분의 2 정도 차지한 직사각형의 차분한 제주에 약간 흐리지만 투명한 바다 색깔을 닮은 파란색이 좀 채워져 있고요. 그 옆으로 굉장히 차분한 초록 색감의 숲
흙길 사이로 아주 작은 사슴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고라니인 줄 알았어. 고라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주도에 고라니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그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이 약간 우리를 바라보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책을 펼치기 전부터 좀 간파당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책은 총 7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 그물, 바람, 돌, 오름, 바당, 그리고 마을까지. 각각 목차들에는 13개 정도의 소주제들이 있고요. 제주도를 정말 섬세하게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약간 삼성혈이라는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된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3명의 신인이 솟아났다는 오래된 신화가 내려오는 구멍 유적지라고 하네요. 3개의 구멍이래요. 그래서 삼성혈. 네. 그래서 책에는 약간 우리가 몰랐던 지명이나 이름에 대한 의미들 그리고 설화들도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작가님 좀 특유의 따뜻하고 차분한 그림들이 그 설명을 굉장히 부각시켜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한라산의 한은 은하수를 뜻하고 라는 한자로 잡을 나 로서 산이 높음으로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그 뒷페이지에는 다양한 갈래로 올라갈 수 있는 한라산 탐방로도 소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작년에 저도 친구랑 한라산을 한번 올라갔었는데 왕복 8시간 걸려서 올라갔다 온 게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왕복 편도 얼마나 걸리는지. 네. 다행히도 뭐 산의 높이마다 좀 달라지는 기후 덕분에 잘 올라갈 수 있긴 했지만 네. 한라산에 올라가면 백록담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록담은 흰사슴이 이곳에서 떼를 지어서 놀면서 물을 마셨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 높은 데에서 흰 사슴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근데 정말 모르고 있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금도 몇 개 안 들었는데. 저는 그 한라산 올라가면은 백록담에 진짜 신의 땅인가 싶었던 게 네. 날아다니는, 자세히 좀 표현하자면 쏘아다니는 벌레들이 진짜 많아요. 정상에. 그 백록담 정상에. 그래서 너무 빨리 날아다녀서 얼굴에 막 부딪히고 막 그럴 정도까지라서 아, 빨리 내려가라는 뜻인가? 그런 느낌을 백록담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네. 책에는 이렇듯 많은 설화와 현재 이야기들 그리고 전통 문화와 방언들까지도 소개를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해녀, 칠머리당 영등굿, 향토 음식, 그리고 하도리 철새 도래지, 뭐 한라 생태숲, 철물 자연 휴양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세세한 어원 같은 것들도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새로운 느낌의 가이드? 네. 제주도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숲길들도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을 때 미술관이나 카페들, 서점들 위주로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사려니 숲을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잘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네. 57쪽인데요. 사려니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사려니 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이다. 총 길이는 약 15km이며 중산간 지역에 완만하고 평탄한 길이다. 전형적인 온대성 산지대에 해당하는 숲길 양쪽을 따라서 졸참나무, 서어나무, 떼죽나무, 그리고 편백나무 등 다양하고 울창한 자연림이 넓게 펼쳐져 있다. 치유와 명상의 숲으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글 옆에 우리가 먹기만 할 때 보던 갈색의 고사리가 좀 푸릇푸릇한 식물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우리가 약간 도시를 떠나서 명상과 힐링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숲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 점들 그리고 지켜내야 할 의미들을 한 번씩 상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이 되게 따뜻하고 그죠. 파래요. 네. 이 작가님이 글도 같이 쓰셨지만 그림책 작가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분하고 따뜻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셔가지고 보는 내내 굉장히 힐링됐던 책이었어요. 되게 좋네요. 최근에 서점에서 많이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던 차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청취자분들도 조금 더 이 책들을 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채소 늘려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음이 정말? 어떻게 바뀌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일주일에 식사 중에 하루 정도 그렇게 바뀌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 같은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도전이 아닐까? 저희 무슨 약간 건강 방송 같아요. 약간 캠페인 같네요. 네. 대한민국 건강하자 뭐 이런 느낌 맞습니다. 같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 저희 건강길만 걸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책 소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